집을 잘못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살 때는 좋아 보였지만 막상 들어가 살면 곧 무너지고 내려앉기 직전입니다. 심지어 입주한 뒤로 가족이 시름시름 병을 앓거나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온갖 문제들이 생기죠. 물론 어떤 집들은 이사하자마자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좋은 집 고르는 법. 새를 들어 살거나 집을 구매할 때, 특히 집을 구매할 때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집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알아봅시다. 먼저 집을 지을 때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1. 집 짓기 단계 이해하기. 첫 번째 단계는 집안 다지기입니다. 집안이 무엇일까요? 집의 벽체와 기둥이 땅속에 파묻혀 있는 부분입니다. 1층짜리 집이라고 해도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은 아시다시피 무게가 있습니다. 벽돌을 쌓아 올렸든 목재로 쌓아 올렸든 굉장히 무겁죠. 그 위에 마루와 타일을 깔고 가전제품과 가구도 놓고 또 그 안에 사람도 살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집안이 튼튼해야 합니다. 사실 집을 짓는 형태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과 같습니다. 만일 나무 수간 부위의 가로 길이가 30m라면 그 뿌리는 보통 35m를 넘습니다. 집을 짓는 것도 이런 개념이죠. 집을 높게 지을수록 그리고 무거운 자재를 쓸수록 아래쪽 집안도 그 높이와 무게에 비례하는 깊이, 면적, 두께와 지지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털을 다진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집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가장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땅속에 사용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계는 집안 위의 골조 공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골조는 여러 개의 기둥과 대들보가 결합된 집의 기본 골격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골격이 몸 전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듯이 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조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계는 기둥과 대들보를 이용해 골조를 만든 후 그 위에 벽체를 쌓거나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어서 창호와 굴뚝, 지붕을 올리면 집의 기본 형태가 완성되죠. 다음으로 네 번째 단계는 실내외 설비 공사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인테리어, 전기, 전선, 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합니다. 이 공사를 마치면 화장실과 샤워실, 주방, 굴뚝, 가스레인지가 완성되죠. 각종 공급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수도나 전기, 배수관이 있습니다. 냉방, 난방, 전열 설비도 있죠. 그러면 거의 끝납니다. 조명시설도 있죠. 이제 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 짓기 단계를 이해하면 우리가 사는 집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1. 집안 점검 방법. 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집안이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는지, 기울지 않았는지, 내려앉지 않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실내에 돌출된 기둥 위치를 잘 살펴보십시오. 둘째, 움푹 들어간 벽 모퉁이를 보십시오. 먼저 주방이나 화장실 근처에 튀어나온 기둥이 있는 곳을 잘 보세요. 기둥이 닿은 곳의 타일에 금이 가 있는지, 금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살피면 어느 부분이 침하됐는지 알 수 있죠. 만약 집안에서 이런 현상이 관찰됐다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을 불균형 침하라고 합니다. 집이 완공된 후에는
무게로 인한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집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무게로 인해 자연스레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런 치마 현상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보통 6년 이내일 겁니다. 예를 들어 아래 집안이 견고한 마른 땅이 있다고 합시다. 만약 그 위에 시멘트 벽돌로 만든 3층짜리 집을 지었다면 10년 안에 평균 3cm가 내려앉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만일 건물이 20층 이상이라면 10년 안에 10cm가 내려앉아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의 한쪽 면은 내려앉지 않았는데 다른 한쪽 면만 10cm가 내려앉습니다. 그럼 기운 것 아닌가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타일과 바닥에 균열이 생기고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집을 구매할 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안에 한번 균열이 생기면 집 구조 자체가 끊어집니다. 본래 기둥과 대들보가 서로 100% 맞물려 있던 구조가 중간에서 어긋나지 않을까요? 원래 각도 또한 기울지 않을까요? 가령 지붕의 각이 50도로 설계됐는데 집안 치마가 일어나 집이 기울어지면 지붕의 각도가 변합니다. 그러면 지붕에서 물이 새고 구조가 점점 헐거워지고 벽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보통 균열은 위에서 시작됩니다. 벽 모퉁이 근처나 벽 모퉁이와 창문 사이가 가장 쉽게 갈라지는데 이것은 분명 아래 집안의 불균형 치마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문 근처나 창문 가장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호는 보통 목재나 금속 재질이죠. 창호와 벽체 사이에 분명한 균열이나 누수가 생겼다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집안의 불균형 치마 때문입니다. 2. 좋은 지붕을 고르는 방법. 저는 삼각형 지붕을 추천합니다. 뾰족 지붕이 배수가 원활하죠. 요즘에는 평지붕을 올린 집도 많은데 그런 집이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 밴쿠버는 비가 자주 내립니다. 미국 시애틀 같은 곳도 평지붕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뾰족 지붕이 가장 무난하죠. 지붕을 다 덮을 만큼 눈이 많이 와도 뾰족 지붕은 하중을 잘 견디기 때문에 눈에 눌려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에 눌려 지붕이 새거나 그러지 않죠. 지붕의 형태도 나라와 지역별로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미국의 해안가 마을은 뾰족 지붕도 그렇게 뾰족하지 않습니다. 지붕의 경사가 완만한 편이죠. 산비탈처럼 완만합니다. 그런 지붕에는 석판 기아를 쓰는데 혈암 석재를 사서 지붕을 덮죠. 해변에 인접한 지역이 많아서 허리케인이 불어 큰 바람이 일면 집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집은 짓고 살아야 하니 보통 석판으로 단단히 눌러주죠. 3. 좋은 창문을 고르는 방법. 예전의 집들은 창문이 크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방범을 위해서입니다. 보통 뒷담에는 창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꼭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높은 위치에 작은 창문을 냈죠. 도둑은 현관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손님이죠. 도둑은 사람이 없는 쪽에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기에 높은 곳에 창문을 냈습니다. 게다가 과거 중국인들은 남향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풍수를 중요하게 여겼죠. 북쪽은 찬바람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따뜻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뒤쪽에 작은 창을 냈습니다. 하지만 앞쪽도 큰 창문을 선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건축자재의 견고성 때문입니다. 옛날의 건축자재는 대부분 굽지 않은 흙이나 벽돌을 썼습니다. 큰 목재나 시멘트보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견고하지가 않았습니다. 벽으로 위쪽에 대들보를 지탱해야 했기에 창문이 너무 크면 지탱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온재나 건축자재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건축 설계사가 필요에 따라 집 전체를 투명한 통유리로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그런 집에 산다면 통유리창 아랫부분에
적당히 가릴 것들을 놓을 겁니다. 바닥에서 60에서 70cm 높이에 쇼파나 쿠션 등을 놓아 아래쪽을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건너편에서 만원경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죠. 가림막이 없으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이것을 기가 샌다고 합니다. 바람이 새고 기가 셉니다. 창문 자체는 바람이 새지 않지만 이런 실험을 해보죠. 가령 북부 지역의 추운 날씨에는 창문 옆이 더 추울까요? 벽 쪽이 더 추울까요? 당연히 창문은 두께가 얇습니다. 단열 유리도 바람은 통합니다. 그래서 창문은 적당한 크기가 좋습니다. 행안이 가림막 하나 없는 통유리창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4. 좋은 창문을 고르는 방법. 벽돌과 벽돌 사이를 메운 시멘트를 손으로 후벼파거나 차열쇠로 긁어보십시오. 벽돌과 벽돌 사이 틈을 차열쇠로 쿡 찔러 파냈을 때 가루가 우수수 떨어진다면 그 집은 사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멘트가 아니라 모래입니다. 저희 법당을 보수할 때의 일입니다. 이곳은 50년 전에 벽돌을 쌓아 지은 건물인데 저와 몇몇 남자 수행자들이 강한 전기 충격기로 벽돌 틈에 시멘트를 파내려고 5명이 종일 파냈는데 1cm도 뚫리지 않았죠. 이 정도면 합격일까요? 최고 합격점입니다. 그런데 차열쇠로 안쪽을 파냈을 때 모래나 시멘트가 우수수 떨어진다면 합격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5. 주변 녹색 식물이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가? 큰 나무는 집에서 멀리 있을수록 좋습니다. 나무 뿌리 때문에 집의 집안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땅속의 나무 뿌리는 뱀과 같습니다.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천천히 더 무섭게 기어오르죠.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집안이 아닌 이상 나무 뿌리가 집안을 뚫고 나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풀은 가급적 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심으십시오. 집안은 보통 집 바깥쪽들에 집 표면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먹줄 아래는 집안, 먹줄이는 벽체입니다. 먹줄 위쪽은 반드시 집 표면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지면이 10cm 이상 높이에 있는 것들이 주벽체입니다. 집 주변의 습한 땅과 풀은 그 높이가 절대 집안보다 높으면 안 됩니다. 집안보다 높으면 금세 쥐나 벌레가 꼬이고 물이 셉니다. 습기가 집안을 넘어 벽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 위쪽으로 곰팡이가 핍니다. 벽이나 벽돌, 시멘트나 나무 등 뭐든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특히 나무는 습기를 지붕으로 빨아들이죠. 담쟁이 덩굴 같은 식물은 뿌리털이 주변을 마구 파고듭니다. 빗물은 그 뿌리를 따라 벽이나 집안으로 스며들고 아무리 베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불러 전부 베어도 조금 남은 줄기가 어느새 다시 싹을 틔우죠. 뭘 모르는 사람들은 예쁘다고 하지만 담쟁이 덩굴은 벽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주방 근처에는 어떤 식물도 심지 마십시오. 불꽃을 심겠다면 최소한 집에서 2m 이상 떨어진 곳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흙이나 비료 또는 나뭇잎을 쌓아둔 곳이 집 벽체 벽면과 붙어 있다면 나중에 썩은 나뭇잎들 때문에 벽이 부식됩니다. 1. 집을 살펴보는 시간대. 먼저 오전에 집을 보러 가서 마음에 들었다면 다른 날 오후에 다시 가십시오. 집을 본 첫날에 느낌이 괜찮았는데 마침 흐린 날이었다면 가급적 맑은 날에 다시 보러 가십시오. 맑은 날과 흐린 날 모두 괜찮았다면 밤에 한 번 더 가보십시오. 간혹 밤이 되면 으스스한 집이 있는데 그런 집은 포기하세요. 정말 그런 집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자 2분을 도와 집을 봐드린 적이 있습니다. 낮에는 바빠서 밤에 가봤는데 저는 보자마자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집에 다녀온 이후 왠지 너무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집값이 싸다고 했지만 가격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리저리 수소문해 본 결과 13년 전 어떤 여자가 목매달아 자살한 집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 여러분도 주의하십시오. 집에 집안이 내려앉으면 여러 조짐이 보입니다. 이제까지는 집안을 말씀드렸지만 집 밖에도 나타납니다. 집안에 가까운 벽 모퉁이의 가장자리, 특히 바깥쪽 어딘가에 시멘트를 평평하고 반질반질하게 발라둔 곳에 균열이 생깁니다. 바깥의 화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장식 주택 정원에 한쪽 구석에 핀 꽃이나 풀들은 원래 높이가 평평해야 하지만 아래로 기울어진 경우가 있죠. 기울어진 방향도 중요합니다. 꽃들이 집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면 집안 침하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외부에서도 알아차릴 수 있죠. 외벽이 벽돌이나 시멘트인데 그 벽돌과 시멘트에도 금이가 있다면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집 판매자가 균열을 감추기 위해 안팎에 페인트를 여러 겹 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흐린 날 집을 봤다면 반드시 맑은 날에도 봐야 합니다. 햇빛 아래 집을 살펴보면 하자가 확연히 드러나죠. 다양한 각도에서 햇빛에 비춰보면 페인트 안쪽에 물자국이 보입니다. 물이 흐른 곳에 다시 페인트를 칠하면 아무리 덧칠해도 칠이 울퉁불퉁해지죠. 덧칠한 안쪽에 물이 흘렀던 흔적도 보입니다. 누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페인트를 칠해도 질감이 다릅니다. 쉽게 알 수 있죠. 2. 구축대 신축. 저의 건축 상식을 따르자면 전 가급적 10년쯤 된 집을 살 겁니다. 10년쯤 된 주택이면 웬만한 하자는 모두 발견되죠. 그때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하자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예컨대 집안 침하 문제는 10년 안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또 여러분도 겪어보셨듯이 구축보다 신축이 문제가 더 많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화장실 막힘입니다. 때로는 화장실만 뚫는 게 아니라 전체 파이프 벽을 드러내야 하죠. 반면 구축은 낡아서 손이 많이 가니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50년 이상 된 구축을 살 때 믿을 만한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인정한 집은 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구축을 살 때는 수천만 원을 들여 새로 인테리어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살기에는 편하죠. 눈속임이 아닌 진짜 자재를 썼으니까요. 관리가 잘 된 집은 벌레조차 없습니다. 좋은 목재나 석재를 사용했고 배수나 오수 시스템도 완벽합니다. 마당도 매우 넓죠. 오히려 득을 본 겁니다. 신축은 장차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10년쯤 된 구축은 일어날 문제는 다 일어났죠. 그래서 전 구축 중에서도 10년쯤 된 집을 추천합니다. 어차피 어떤 집을 사든 돈과 힘과 시간을 들여 손질하고 보수하고 계속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작은 돈을 아끼자고 집 관리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는 큰 돈을 들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집은 수시로 관리해야 합니다. 1. 집짓기 단계 이해하기. 1. 집안 다지기. 2. 골조공사. 3. 벽체 청호 지붕. 4. 실내외 설비 공사. 2. 집을 고르는 핵심 포인트. 1. 집안은 기울어짐 없이 단단해야 한다. 2. 삼각형 지붕이 배수가 원활하다. 3. 창문의 크기는 적당해야 한다. 4. 벽돌담은 튼튼하고 견고해야 한다. 5. 녹색 식물은 집에서 멀리 두어야 한다. 3. 구매할 집을 고르는 요령. 1. 집을 볼 때의 시간. 오전, 오후, 밤. 2. 집을 볼 때의 날씨. 흐린 날, 맑은 날. 3. 지은 지 10년 정도 된 집을 추천. 집의 구조를 이해하고 집을 보는 요령을 파악해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 바랍니다.